뭐 지금 사실상 엔비디아만 돈을 버는 상황이죠. 네. 큰 인공지능을 계속 만들면 적자가 커질 수 있죠. 근데 저는 당분간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단 빅베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돈이 좀 있고요. 그래도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 거 어디일까요? 저는 역시 좋은 것 같아요. 아, 역시. 자, 이제 반도체 전문가 정인선 작가님 모시고 반도체 시장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PC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반도체 호황이 왔었는데 지금의 AI 주도 상승장은 혹시 과거의 슈퍼사이클과는 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사실 우리가 본질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좀 애매한 단어긴 하죠. 본질적이라는 단어가 뭐냐. 네. 사실은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파는 사업이니까 많이 팔리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다만 이제 기존이랑 좀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PC, 노트북 팔리고 스마트폰 팔리고 클라우드용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은 이 수요처들이 기존이랑 비슷한 정도 메모리를 더 사는 형태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호황은 좀 인공지능이 유행해서 나타난 감이 있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은 그 제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메모리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렇죠. 결국 우리 프로그램 돌리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용량이 있고 계산 능력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개별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근데 이 프로그램이 용량이 확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리려면 메모리를 많이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 유행하는 시점이 메모리 회사들의 그 미세화 기술이 좀 많이 힘든 시점이라는 거예요. 미세화 기술이 힘드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공장을 많이 짓고 많이 사야만 돼요. 과거에는 이런 사이클이 왔을 때 미세화를 좀 빠르게 진척해서 기존 공장을 막 바꿔야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 근데 일각에서는 또 AI 거품론 제기하면서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현재 이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좀 연결되지 않아도 반도체 수요가 내년에도 뭐 그 후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버블이란 표현을 써버렸으면 당연히 표현은 버블 터지면 안 되겠죠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버블이란 표현을 어느 정도 세기로 받아들일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IT 버블의 대표로 치는 게 닷컴 버블이죠. 당시 인텔 고점 갔다가 그 고점까지도 못 왔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닷컴 버블 때 투자 일어났던 것들을 쭉 살펴보면요. 진짜로 뭐 돌아가는 게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한국에도 뭐 예전에 세롬 기술 이런 데 인터넷 전화 같은 거 했었는데 사실상 좀 누가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거를 계속 개발한다고 해서 끝에 뭐가 나올지도 조금 잘 모르겠는 게 많았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좀 달라요. 그땐 투자자만 모아놓고 이런 거 보여줬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우리 눌러볼 수 있죠. 지금 당장 컴퓨터 켜서 제미니 프로 구독하고 챗GPT 구독하면 뭐가 돼요. 엄청 빠르죠. 이거 뭐 눈속임일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기술 자체는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결국 우리가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매수 타이밍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뭐가 남는 거는 확실할 거예요, 기술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 버블이란 표현을 좀 쓰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통적으로 호황 뒤에 또 급격한 불황이 오는 사이클 산업인데 전통적으로 이번 반도체 호황도 결국 그럼 공급 과잉으로 꺾이게 될 거야? 아니면 이번에 AI가 붙었으니까 뭐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될까요? 공급 과잉이라고 하면은 결국 사던 사람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인공지능 개발하다가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우리 인공지능 개발이 메모리 더 많이 쓰고 GPU 더 많이 써서 더 큰 용량 크고 계산 많이 필요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용량 계속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안 돼. 이게 내가 용량을 또 인공지능 뇌 크기를 2배 키워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뭐 매해 몇 배는 아니고 뭐 20-30%씩 더 사던 메모리를 이제 좀 우리 실속 있게 써야겠다. 이런 순간이 한 번은 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면 좀 잠잠해지겠죠, 투자가. 뭐 혹은 뭐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아예 지금 쓰는 인공지능이랑 다른 형태. 지금 메모리를 계속 많이 쓰고 반도체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름은 똑같은데, 똑같은 인공지능인데 아예 학습이랑 추론 방법이 다른 녀석이 유행한다. 뭐 그래도 확 떨어질 수 있죠. 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연구개발 방향을 봐서는 당장은 메모리를 뭐 덜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젠슨왕이나 오픈 AI, 샘 알트만 같은 이제 AI 거물들이 수백조 단위 투자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가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규모일까요? 저는 그 액수, 특히 빅테크들은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돈 자체는 조달이 될 텐데 이게 반도체 제조 관점으로 가면 제조는 그 밸류체인이 길죠. 예를 들면 ASML 노광기를 받고 뭐 AMS에서 장비 받아서 공장 세팅하고
하고 공장에 웨이퍼 흘려서 최종적으로 제품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웨이퍼 그 장비 업체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갑자기 늘릴게. ASML도 전통적으로 노광기를 1년에 뭐 EUV를 몇십 대 정도 파는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내년에 뭐 100대씩 200대씩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ASML이 노력해도 또 저쪽에 칼자이스가 안 된다고 얘기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위한 부품을 만드는 거죠. 그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따라오지 못하지 않을까. 뭐 지금 호황의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게. 많이 만들고 싶어도 많이 만들 수 없다.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죠. 예, 밸류체인이 못 따라오니까. 그리고 또 AI 거푸는 핵심이 결국 수익성 증명일 텐데, 오픈 AI 2025년 예상 매출 대비 막다른 인프라 투자 비용과 순손실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사실 엔비디아 말고 뭐 돈 버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하죠. 뭐 지금 사실상 엔비디아만 돈을 버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되게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고요, 되게. 실제로 뭐 오픈 AI는 재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진 않아요. 다른 근데 저널리스트나 몇 사람들이 정확도는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뭐 출원 비용도 커버 안 되는 거 아니냐, 매출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큰 걸 키울 거냐. 그렇죠. 큰 인공지능을 계속 만들면 적자가 커질 수 있죠. 근데 저는 당분간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단 뒷배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돈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이 좀 똑똑해지지 않더라. 그러면 어떠냐 하면 또 원가를 낮출 만한 부분은 있어요, 거기. 지금은 엔비디아 GPU 비용도 비싸고 뭐 학습에 쓰는 사람도 비싸고 하지만 우리가 돌리려는 인공지능이 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쪽에 맞춰서 좀 최적화해서 원가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죠.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상용화하는 시점이니까 원가를 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투자도 늘리고 성능도 막 인공지능의 그 정확도도 높아지다가 갑자기 여기 이렇게 플랫해지는 상황이 더 걱정이 되긴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회사 자체가 사라진다거나 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엔비디아가 2026년까지 엄청난 매출 가이던스 제시했죠. 근데 그 이후로 주가 좀 미온적인 이유가 뭐고, 투자자들이 이제 단순한 매출 성장 그 이상을 원하는 걸까요? 엔비디아 주가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거는 뭐 의견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주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기대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 수익을 좀 반영을 해요. 미래에 얼마나 벌 거냐. 근데 엔비디아가 미래에 더 벌만한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죠. 예를 들면 챗GPT가 유행하기 전에는 게임용 GPU, 서버용 GPU 일부, 그리고 가상화폐 채굴용 카드를 팔던 회사가 갑자기 인공지능 카드를 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동일한 원가를 쓰는 웨이퍼, 그 TSMC에다가 웨이퍼를 주문해서 사는데 그거 면적당 매출이 확 늘었죠, 그때. 왜냐하면 게이밍 카드 300만 원 받을 걸 인공지능 카드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 10배 뛰었잖아요. 근데 그런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GPU 가격을 갑자기 동일한 GPU였는데 10배 가격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준에서 몇 %씩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엔비디아 실적은 여전히 좋지만 또 시장의 의구심은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AI 센터 투자 사이클 꺾일 위험은 좀 없을까요? 위험은 항상 있죠.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하는 데들 보면 뭐 이상하게 서로 지분 관계로 얽혀 있기도 하고 채권을 발행한다는 빅테크도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거대했던 빅테크의 돈 지금은 많지만 그것도 외부 자금을 좀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 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모아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요 뉴스 하나 가지고 갑자기 버블이 꺼진다 이럴 수는 없지만 갑자기 뭐 거의 모든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유가 그냥 데이터 센터 짓는 거더라, 정말로. 뭐 세금 회피 문제가 아니고 진짜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그런다. 그런 회사가 많아진다고 하면 이제 조금씩 좀 경계를 해야죠. 경계하고 어느 순간 투자자가 결정해야죠. 엔비디아 GPU가 근데 비싼 가격에도 계속 불티나게 팔리는 건 성능 때문인가요?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 때문인 건가요? 사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개 지금 말씀하신 요소는 서로 얽히는 요소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뇌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게 대부분 다 엔비디아 카드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엔비디아 GPU, 이제 GPU 카드를 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코드를 기본적으로 다 돌려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 만들 때 아예 바닥부터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남의 거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오픈소스로 풀렸던 페이스북 메타의 그 라마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받아서 돌리잖아요. 이거 엔비디아 GPU에서 돌아가겠죠. 그러면 제가 이 라마를 조금 개조해서 빨리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서버가 없으니까 클라우드에 가야 되죠. 그러면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빌려서 써야 되는데 그 서버도 엔비디아 GPU가 엄청 많아요. 제가 뭐 하나 해보려고 하면 엔비디아 GPU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업계에는. 그런 게 해자죠, 실제로. 자, 그리고 또 엔비디아 차세대 칩 블랙엘의 발열 이슈나 패키징 문제에 대한 루머가 계속 끊이지 않는데 이건 단순한 초기 불량일까 아니면 물리적 한계 봉착한 구조적 문제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공지능이 예전에 우리 2012년, 13년 이럴 때 나왔던 인공지능은요, GPU 그 카드 하나 메모리 안에 쏙 들어갔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뇌로 따지면 이거 좀 지렁이 뇌나 뭐 그런 거예요. 되게 조그만 뇌죠. 그래서 그때는 카드 하나가 가진 메모리에 쏙 들어갔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은 용량이 GPU 카드 하나에 안 들어가요.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거는 지금 파는 블랙엘 같은 카드 한 뭐 몇 개는 있어야 인공지능 뇌 하나가 구동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칩 하나, 요 카드 4개를 연결해야 될 걸 제가 카드 2개로 줄이면 효율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카드 4개가 서로 통신하는 것보단 카드 2개가 통신하는 게 좋죠. GPU 카드. 그게 통신 개수를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칩들을 고급 패키징 기술로 가까이 묶어놔요. 카드 하나에. 카드 하나에 칩이 2개 들어가고 그 칩을 패키징으로 묶죠. 근데 예전 GPU는 그런 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안 쓰던 기술을 쓰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이죠, 일단. 그리고 요런 거의 가장 선구자는 엔비디아죠, 지금. 왜냐하면 가장 매출도 크고 가장 큰 대기업도 많고 가장 높은 성능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패키징 기술도 많이 써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저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AI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는데 이 결정은 엔비디아 매출 확대와 주가 부양이 얼마나 큰 호재에 작용할까요? 예전이면은 그러니까 올해 초 정도 이것 덕분에 매출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그 H 시리즈, 호퍼 시리즈는 TSMC 4나노 공장에서 만들고 블랙엘은 3나노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4나노, 3나노 공장이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칩을 받았을 때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엔비디아 이득이죠. 그냥 팔면 되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메모리 회사들이 난리가 났죠. 갑자기 내년 매출 가이던스가 발표하는 순서대로 높아져요. 뭐 90조다, 100조다, 순이익이 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호퍼 판매가 풀렸다고 해도 메모리 부족해서 못 만들 가능성이 있죠, 이제부터. 그러면은 매출에는 큰 영향은 없겠네요, 실제로는. 이건 제 생각이고 실제로 메모리를 더 많이 받았으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저 지금 또 엔비디아와 또 경쟁 관계로 구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구글의 제미나이 3 출시 후 챗GPT 대비 체류 시간이 역전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단순한 회귀심일까요? 아니면 검색과 AI 서비스의 패권이 구글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좀 봐야 될까요? 이거 사실 더 돌려봐야죠. 그렇죠.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게 출시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면 일단 체류 시간이 잠깐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이게 지속되는지 아닌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구글 같은 회사도 좀 인공지능 기업의 어떤 거대한 그 기존 검색 엔진 하던 회사가 인공지능에서 쓸 수 있는 되게 큰 강점을 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지금 인공지능 옛날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나요? 우리 환상이죠.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뭐 물어보면 자기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면서 막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생각보다는 적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뭐 테크닉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검색 엔진에 붙이는 거야. 뭐 조금 용어로는 레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뒤에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봐요, 얘가. 그리고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요약을 해서 결론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거대한 GPT나 제민이라는 뇌가 있으면 얘한테 영작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요약을 시켜보는 거예요. 저는 질문하고 답변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얘는 실제로는 제 질문을 듣고 딴 거 찾아본 다음에 그걸 요약하는 거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환상이 좀 안 일어나요. 덜 일어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이 구글은 검색 엔진의 최강자잖아요, 지금도. 검색 엔진은 구글과 기타 등등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사용자들이 좀 사용성, 어떻게 보면 그 체감이 좋아지고 있죠, 계속. 이런 데서는 좀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또 알파벳의 TPU가 메타나 엔스트로픽에도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이건 하드웨어,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엔비디아 독점 깨트릴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건 다 if라고밖에 못해. 깨집니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갖춰져 있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수많은 쿠다 GPU들.
심지어 구글 클라우드도 제일 많은 거는 엔비디아 GPU예요. 들어가 보면. 구글 클라우드 들어가서 서버 빌리려고 해도 엔비디아가 훨씬 많죠. 구글 TPU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막 흔들린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이 TPU가 됐건 GPU가 됐건 인공지능 반도체를 누군가 개발했다고 하면 구글 같이 자기 수요가 있는 회사가 개발하는 게 제일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구글은 어떻게 보면 세계 2위 정도 되는 인공지능을 구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용시간 기준으로 보면 가입자 숫자도 이제 챗GPT가 1위죠, 인공지능에선. 그 구글은 2위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자기들이 인공지능 개발하고 뭐 검색 엔진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계속 자기들이 인공지능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자기들 TPU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GPU 판매량은 좀씩 줄어들 수도 있죠. 정확하게는 그 시장 점유율은 확 줄어들겠죠. 근데 뭐 이것도 마냥 잘 갈 것이냐. 근데 또 마냥 잘 간다고 하기에는 메타나 이런 데가 TPU를 사서 써도 메타 입장에서 구글은 또 경쟁자기도 하죠. 엔비디아는 경쟁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들 인공지능 서비스 안 하잖아요, 엔비디아. 그냥 GPU를 팔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엔비디아에게는 리스크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빅테크들이 얼마 이상 또 여기에 계속 따라갈 것이냐 하면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전 세계 AI 개발자의 90% 이상 엔비디아 칩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시던데 경쟁사가 성능이 더 좋은 칩을 내놓더라도 그럼 이 익숙함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거 넘는 거는 사실 되게 큰 회사, 예를 들면 오픈 AI나 지금 우리가 봤던 구글 같은 그런 회사들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고 오랫동안 써줘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비디아 GPU를 쓰던 사람 입장에선 이미 엔비디아 GPU로 만들어 놓은 슈퍼컴퓨터가 있죠. 여기서 이미 자기들 학습이랑 추론이 다 돌아가요. 그러면 그 다음 엔비디아 GPU를 사서 또 슈퍼컴퓨터 만들어요.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근데 AMD로 넘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엄청 많이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켜질까요? 당연히 안 켜져요. AMD 슈퍼컴퓨터 가면 안 켜지겠죠, 학습 소프트웨어가. 그럼 켜려고 이제 열심히 에러가 안 나올 때까지 구동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 사실 확실하진 않아요. AMD GPU 한 장에서 엔비디아 GPU 한 장에서 돌아가는 애는 어떻게든 돌릴 수 있는데 이게 또 수만 개의 GPU 연결되어 있는 슈퍼컴퓨터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큰 회사, 아까 말한 것처럼 챗GPT 하는 이제 오픈 AI나 구글 같은 회사가 우리는 이 인프라로 밀어붙인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인공지능 하는 사람이랑 서버,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다 모아서 그냥 작정을 하고 아예 생태계까지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고 그렇게 생태계가 하나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일반 사용자들이 우리 이거 TPU로도 돌아가는 인공지능이 세상에 많아졌네. 이제 구글에서 TPU 빌려서 써야지?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구글 TPU는 우리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건 또 없어요,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서 돌아가죠. 게이밍 노트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은 좀 멀죠. 자, 빅테크 내에서도 희비하금 엇갈리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빅테크 종목 선별 기준은 뭐고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7개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나 그 중에서 정말 그래도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보신 거 어디일까요? 저는 역시 구글 알파벳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구글이다.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해서 계속 뇌를 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할루시네이션, 환상 문제는 사실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엔진 붙여서 좀 이제 우회하는 거죠. 환상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검색 엔진 결과 요약해라. 그러면 인공지능 자체 뇌가 커지는 것보다도 검색 엔진이 고도화되는 게 인공지능의 어떤 우리 체감 측면에선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선 포텐셜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죠.